오프닝.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틀린 답 없으니까 편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두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명은 뭐든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외모도 반듯하고, 실수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렵죠. 회의에서는 항상 가장 논리적인 의견을 냅니다. 발표를 해도 막힘이 없어요. 심지어 옷도 항상 구김 하나 없이 입고 다니고 이메일 답장도 빠르고 명확하게 합니다. 이 사람 앞에 서면 왠지 나도 모르게 자세가 바르게 되는 그런 사람이요. 다른 한 명은 능력은 분명히 있는데 가끔 엉뚱한 실수를 해요. 중요한 발표 자료를 집에 두고 오기도 하고 커피를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말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빵 터뜨리게 만들기도 하죠. 가끔은 이 사람이 이걸 모른다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 옆에 있으면 편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두 사람 중 누구와 더 친해지고 싶으신가요? 어느 쪽이 더 오랫동안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완벽한 사람이랑 친해지면 나한테 이득 아닌가? 완벽한 사람한테서 뭔가를 배울 수 있잖아. 일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 인기도 많겠지.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심리학 연구 결과들은 놀랍게도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결론은 단순히 실험실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직장, 가족, 친구, 연애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증명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 수지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이겁니다. 약간 부족한 사람이 주위로부터 더 사랑받는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인간관계, 나아가 삶을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영상에는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반전이 무려 3번 나옵니다.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마지막 반전이 오늘의 진짜 핵심이거든요. 자, 오늘도 편하게 같이 이야기 나눠봐요. 섹션 1 완벽한 사람이 오히려 멀어지는 이유.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직장 동료나 지인 중에 정말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쩐지 그 사람과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가까워지기가 어려웠던 경험이요.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이야기도 나눴는데 이상하게 항상 뭔가 벽이 있는 느낌. 그 사람과는 친해질 수가 없다는 느낌. 처음엔 그게 내 탓인 줄 알았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나? 내가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인가? 내가 너무 평범해서 그 사람한테 매력이 없나? 하고요. 그런데 사실 그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면 왜 약간 부족한 사람이 더 사랑받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1-1 완벽함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장벽.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나와 비슷한 존재에게 끌리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건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 조상들은 생존을 위해 나와 같은 집단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매우 빠르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잘못 판단하면 목숨이 위험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통점이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실수하고, 같이 힘들어했던 사람들. 수만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뇌는 그 본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뇌는 자동으로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세계의 사람이야. 그 순간부터 심리적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친절하게 대해줘도, 아무리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와도 왠지 모르게 편하질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뇌가 이미 다른 집단으로 분류해버렸거든요. 이건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분류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1-2. 공감이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진다. 관계의 핵심은 공감입니다. 공감이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나도 저런 적 있어. 나도 그 기분 알아. 맞아. 나도 그게 힘들었는데 라는 감정적인 연결이에요. 이 작은 연결들이 쌓여서 우정이 되고 신뢰가 되고 오래가는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완벽한 사람 앞에서는 그 공감이 일어나질 않아요. 저 사람은 저런 걸로 힘들어한 적이 없을 텐데 내가 이런 고민을 말하면 이해나 할까? 나만 이렇게 한심한 건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결국 그 사람 앞에서는 진짜 내 모습을 숨기게 됩니다. 힘든 것도 숨기고 모르는 것도 숨기고 실수한 것도 숨기려 하죠. 진짜 모습을 숨기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표면에만 머물게 됩니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내도 아무리 자주 만나도 그 관계는 깊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의 진짜 속마음은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으니까요. 겉으로는 친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잘 모르는 관계. 한국에서는 이런 관계를 명함 관계라고도 하죠. 1-3. 완벽함이 오히려 피로감을 준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지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친한 친구를 만나고 오면 기운이 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왜인지 에너지가 다 빠져 있는 그 느낌이요. 왜 그럴까요? 완벽한 사람 앞에서는 끊임없이 나도 잘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나도 완벽해 보여야 해 하는 무의식적인 압박이 생기거든요.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편하게 쉬어야 할 인간관계가 오히려 또 다른 노력의 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서서히 그 완벽한 사람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의식적으로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더 편한 사람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 편한 곳으로 가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약간 부족한 사람은 왜 더 사랑받을까요? 여기서 첫 번째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반전일 실수가 매력이 된다. 반전 포인트 실수하는 유능한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1966년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의 심리학자 에런슨 엘리엇 에런슨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은 지금까지도 사회심리학 교과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고전 실험인데요. 그 내용이 너무 흥미로워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에런슨은 참가자들에게 퀴즈쇼 참가자라는 설정으로 4명의 인물을 녹음 파일로 들려줬습니다. 첫 번째 인물 아주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 퀴즈를 92점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도중 실수로 커피를 쏟았습니다. 이런, 정장에 커피를 쏟았네요 라고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죠. 두 번째 인물, 아주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 역시 92점. 아무런 실수 없이 완벽하게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세 번째 인물, 평범한 능력의 사람. 30점으로 퀴즈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쏟았습니다. 네 번째 인물, 평범한 능력의 사람. 30점. 아무런 실수 없이 마쳤습니다. 자, 참가자들은 4명 중 누구를 가장 좋아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뛰어난 능력을 가진 데다 실수도 없는 두 번째 인물이어야 합니다. 완벽 그 자체니까요. 능력도 있고 실수도 없으니 당연히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압도적 1위는 바로 첫 번째 인물이었어요. 능력도 있으면서 커피를 쏟은 사람. 두 번째로 높은 호감을 받은 사람은 완벽한 두 번째 인물이었고, 세 번째는 평범하면서 완벽한 네 번째 인물, 그리고 가장 낮은 호감을 받은 사람은 평범한 능력에 실수까지 한 세 번째 인물이었어요. 에런슨은 이 현상을 프라텔 효과, 프레폴 이펙트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프라텔은 영어로 엉덩방아를 찢다, 실수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유능한 사람의 작은 실수는 그 사람을 더 인간적으로, 더 친근하게, 더 매력적으로 만든다. 왜 실수가 매력이 되는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건 바로 완벽한 존재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방어 반응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완벽한 사람 앞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긴장합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자동으로 열등감과 거리감이 함께 생기거든요. 심리적 방어막이 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벽한 사람이 갑자기 커피를 쏟는다면, 아, 저 사람도 실수를 하는구나.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한 사람이었어. 저 사람도 완벽하지는 않구나. 이 순간 심리적 장벽이 무너집니다. 방어막이 내려가고 진짜 친밀감이 형성될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은 여전히 있으니까 실력도 있고 인간적이기까지 한 사람이라는 최고의 조합이 완성됩니다. 반면에 평범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그냥 역시 그렇구나가 되는 거예요. 기대치가 낮으면 실수가 매력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프라텔 효과를 실생활에 적용하면 이 심리는 우리 실생활에서 정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팀장이 회의 중에 나도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 누가 좀 도와줘요라고 솔직하게 말했을 때 팀원들이 오히려 그 팀장을 더 신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하게 아는 척하는 팀장보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팀장이 훨씬 인간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 팀장 밑에서라면 나도 모른다고 말해도 되겠구나라는 심리적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 안정감이 팀의 창의성과 소통을 살립니다. 유튜브에서 영상 편집을 완벽하게 한 채널보다 가끔 NG 장면을 그냥 두거나 촬영 실수를 편집하지 않고 내보내는 채널이 구독자들에게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유튜버도 나랑 같은 평범한 사람이구나라는 동질감이 생기거든요. 그 동질감이 구독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시청자는 완벽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에 연결되고 싶어서 구독하는 거니까요. 연애에서 항상 멋있고 쿨한 척하는 사람보다 나 오늘 길 가다 넘어졌어 하고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솔직함이 이 사람 앞에서 나도 편하게 있어도 되겠다는 신호를 주거든요. 연애에서 오래가는 관계는 설레는 긴장감이 아니라 편안한 연결에서 만들어집니다. 반전 완벽함을 숨기려 애쓸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멀어집니다. 그리고 작은 실수를 자연스럽게 드러낼수록 사람들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약간 부족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섹션 2 약간 부족한 사람의 3가지 특징. 제가 오랫동안 사람들을 관찰하고 심리학 연구들을 공부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랑받는 사람들,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특징들은 놀랍게도 하나같이 약간 부족한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이 3가지 특징 하나씩 천천히 살펴볼게요. 특징 1. 자기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한다. 사랑받는 사람들은 실수를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그걸 잘못 생각했네요. 죄송해요. 다시 해볼게요. 반면에 관계를 망치는 사람들은 실수를 했을 때 이렇게 말하죠. 그게 아니고, 사실은, 원래 제 의도는, 그때 상황이, 사실 제가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변명을 늘어놓거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내가 틀렸다는 게 창피하고 약해 보일 것 같아서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왜 솔직한 인정이 사랑을 만들까요? 그건 솔직함이 신뢰의 가장 기본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수를 인정한다는 건 나는 지금 이 관계에서 가면을 쓰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나는 당신 앞에서 완벽한 척하지 않겠다. 나는 당신에게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솔직함에 마음이 열립니다. 저 사람은 진짜구나. 가면을 쓰지 않는구나. 그러면 나도 진짜 모습을 보여줘도 되겠구나.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실수 후 신속하고 진심 어린 인정을 한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오히려 실수를 은폐하거나 합리화한 사람보다 훨씬 높은 신뢰도를 보이기도 해요. 즉,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과는 달리 솔직하게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를 약하게 보이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특징 2. 도움을 먼저 요청할 줄 안다. 2번째 특징은 조금 더 놀라운 내용입니다. 사랑받는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거리낌 없이 말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제가 좀 헷갈려서요. 오늘 저 좀 힘든데 잠깐 이야기 들어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왜 좋은 특징인지 의아해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무능해 보이지 않나? 짐이 되는 거 아닌가?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관계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반대예요. 도움을 요청받은 사람의 심리를 들여다봐요. 내가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나를 믿으니까 부탁하는 거겠지.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저 사람한테 나는 중요한 사람이구나.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관계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움을 잘 요청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돼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항상 완벽하게 모든 걸 혼자 해결하는 사람. 어떤 부탁도 받아준 적 없는 사람. 내가 도울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면 나는 항상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죠. 그게 사실은 꽤 불편합니다. 특징 3. 완벽하지 않아도 행동한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사랑받는 사람들은 준비가 100% 안 됐어도 일단 시작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일단 해볼게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을 말해봐도 될까요? 아직 잘 모르지만 같이 배워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 말들이 주는 힘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안도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도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시작을 못하고 말을 못하고 행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옆에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일단 가자. 하고 외치는 사람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용기가 생깁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사람이 존재 자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그냥 그 사람의 모습 자체가 주변 사람들을 용기 있게 만들죠.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 있고 싶어집니다. 그 에너지가 나에게도 전달되니까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두 번째 반전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 반전은 제가 처음 알았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걸 알고 나서 인간관계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반전. 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더 사랑받는다. 반전 포인트. 베풀 때보다 부탁받을 때 상대가 나를 더 좋아하게 된다.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더 많이 베풀면 상대방이 나를 더 좋아하겠지.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정보 공유하고 어려울 때 먼저 달려가서 도와주고 연락도 먼저 하고 선물도 먼저 챙기고. 그런데 오래도록 인간관계를 그렇게 유지해온 분들은 알 거예요. 어느 순간 이상하게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걸요.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왜 나는 항상 더 많이 주는 것 같지? 왜 나는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이 없을까? 왜 그럴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이 베풀었는데도 관계가 기대만큼 깊어지지 않는 걸까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역설적 전략.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은 정치 생활을 하면서 그를 몹시 싫어하는 강력한 적이 한 명 생겼습니다. 공개적으로 프랭클린을 비판하고
그의 정치적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어요. 프랭클린은 이 사람을 어떻게 우호 세력으로 만들까 고민했습니다. 보통이라면 어떻게 하죠? 선물을 보내거나 먼저 친절을 베풀거나 식사에 초대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생각하겠죠. 그런데 프랭클린은 놀라운 전략을 택합니다. 그는 그 적에게 찾아가서 당신 서재에 희귀한 책이 있다고 들었는데 잠깐 빌려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죠. 적에게 부탁을 한다고요? 그것도 뭔가를 빌려달라고?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책을 빌려준 그 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프랭클린에게 우호적으로 변했고 결국 프랭클린의 가장 든든한 협력자 중 한 명이 됩니다. 프랭클린은 자신의 자서전에 이 경험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당신에게 한 번 호의를 베푼 사람은 당신이 호의를 베푼 사람보다 당신을 더 좋아하게 된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 벤저먼 프랭클린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인지 부조화 이론. 이 현상 뒤에는 인지 부조화 카그니티브 디서넌스 심리가 작동합니다. 인지 부조화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서로 충돌할 때 느끼는 심리적 불편함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생각이나 태도를 바꾸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랭클린의 적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나는 저 사람이 싫다 그런데 나는 저 사람에게 책을 빌려줬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싫은데 왜 나는 저 사람에게 책을 빌려줬지? 이때 뇌는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책을 빌려줬다는 건 사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내가 싫어했던 건 오해였나? 그 사람도 나름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빌려준 거겠지. 행동이 감정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행동이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한다는 감정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항상 베푸는 사람이 지치는 진짜 이유. 이제 반대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항상 퍼주는 사람, 항상 도와주는 사람, 항상 먼저 연락하고 먼저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관계에서 점점 지쳐갑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일방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에너지가 항상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관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상대방도 지쳐간다는 겁니다. 계속 받기만 하면 상대방은 점점 심리적인 부채감을 느끼게 돼요. 저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나는 해준 게 없다. 저 사람한테 항상 신세만 지는 것 같다. 그 부채감이 불편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즉, 너무 많이 베푸는 것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 불편함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너무 많이 베푸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저 오늘 좀 힘든데 이야기 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관계를 더 오래, 더 깊게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 기회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처럼요. 잠깐
아직 세 번째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전에 현대인들이 왜 이토록 완벽해지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섹션 3 현대인이 완벽 강박에 빠지는 이유. 요즘 많은 분들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SNS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온 이후로 이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SNS의 하이라이트 필터링 효과, 인스타그램을 예로 들어볼게요.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 무엇을 올리나요? 아름다운 여행지 사진, 맛있는 음식, 잘 차려입은 모습, 멋진 카페, 승진 소식, 좋은 성과들, 모두 삶의 하이라이트 순간들입니다. 반면에 인스타그램에 올라오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늦잠 자고 헝클어진 머리로 급하게 출근하는 모습, 아침에 눈이 부어서 찍은 사진, 실수해서 망한 요리, 지쳐서 소파에 쓰러져 있는 모습, 우울하고 힘든 날, 그냥 평범하고 아무것도 없는 일상.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를 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그 사람의 전체 삶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저 사람은 매일 저렇게 멋진 곳을 다니는구나. 저 사람은 항상 행복해 보이네. 저 사람은 일도 잘 되고 외모도 좋고 연애도 잘 되는구나. 모두가 나보다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나만 이렇게 부족한 것 같다. 이 착각이 완벽 강박을 만들어냅니다. 나도 저렇게 보여야 해. 나도 저런 모습이어야 해. 그래서 더 열심히 포장하고 더 열심히 완벽한 척하게 되죠. 그 포장이 또 다른 사람에게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고 그 사람도 또 열등감을 느끼고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완벽해 보이려는 사람이 풍기는 피로감. 그런데 역설적인 게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들 옆에 있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피로감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항상 잘 차려입고 다닐까? 저 사람은 왜 항상 좋은 말만 하지? 나쁜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일까? 저게 진짜일까? 포장된 모습일까? 완벽하게 포장된 사람은 오히려 진실성에 의심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껴요. 저건 진짜가 아니다라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포장된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보다 저 사람과 있으면 나도 포장해야 할 것 같아서 불편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때 생기는 일, 반대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순간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나 자신이 편해져요. 더 이상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포장에 쓰던 에너지를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상대방도 편해져요. 저 사람도 완벽하지 않구나. 나도 내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겠다는 안도감이 생기거든요. 그 안도감이 진짜 연결을 만듭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20년에 걸친 방대한 연구에서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취약성 벌너러빌리티에서 시작된다고요. 즉, 완벽한 척하지 않고 내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상처받은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때 비로소 깊은 인간관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어요. 취약성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용기다.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 그게 용기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반전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이 반전을 듣고 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감추려 했던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반전 3 클라이맥스 부족함이 곧 연결의 언어다. 최고의 반전 인간은 완성된 존재에게 반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 같은 결핍을 가진 존재에게 끌린다. 저는 오늘까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부족함을 어떻게 생각해 오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부족함은 극복해야 할 것이다. 부족함은 감춰야 할 것이다. 부족함은 내 약점이다. 부족함은 창피한 것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부족한 것은 채워야 하고 모자란 것은 노력으로 극복해야 하고 남들한테 약점을 보이면 안 된다고요. 시험에서 틀린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내가 못하는 것을 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함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관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인류 역사 속 사랑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사랑받은 인물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결핍과 부족함을 숨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링컨.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자 노예 해방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실패의 연속이에요. 가난한 통나무 집에서 태어났고 제대로 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사업에 실패하고 연애에 실패하고 선거에서만 무려 8번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이 모든 실패와 부족함을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눔으로써 수많은 평범한 미국인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저 사람도 우리처럼 힘들었구나.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 공감이 링컨을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어릴 때 학교에서 문제아 취급을 받았고 말도 늦게 배웠으며 여러 분야에서 서툴렀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에서는 입학시험에서 불합격을 받기도 했어요. 그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으로 남아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인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방송에서 눈물을 보이며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했어요. 완벽한 성공 스토리만 이야기하는 대신 자신의 상처와 부족함, 힘들었던 시간들을 나눔으로써 수억 명의 사람들과 깊은 연결을 만들어냈죠. 저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라는 그 메시지가 수억 명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 그들은 자신의 결핍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연결의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부족함이 연결의 언어인 이유.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무언가를 모르고 무언가에 서툴고
무언가의 상처를 받은 존재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완벽한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척하는 사람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가면을 쓰고 있다. 진짜가 아니다. 반면에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을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든 게 있구나. 저 사람도 나랑 같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때로는 무서워하고, 때로는 모르고, 때로는 틀리는구나. 그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진짜 연결이 시작돼요. 연결은 완벽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연결은 나도 그래라는 공명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그 공명은 오직 자신의 부족함을 기꺼이 드러낼 수 있는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가진 부족함은 여러분이 지금 콤플렉스로 여기고 있는 것,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남들한테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이 사실은 당신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그것들이 당신과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말을 잘 못한다고요? 그 서툰 말이 오히려 진심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말보다 더듬더듬 진심을 담아 전하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더 깊이 닿을 때가 많아요. 자신감이 없다고요? 그 겸손함이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자신감 넘치는 사람 앞에서는 긴장하게 되지만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거든요. 실수가 많다고요? 그 실수들이 당신을 가장 친근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프라텔 효과를 기억하시죠? 그 실수들이 오히려 당신의 매력이에요. 감정이 풍부해서 잘 온다고요? 그 감수성이 상대방이 힘들 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꾸준하지 못하고 들쑥날쑥하다고요? 그 자유로움이 함께 있으면 즐거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부족함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클로징.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는 오늘 3가지 놀라운 반전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반전, 실수가 매력이 된다. 프라텔 효과, 프레폴 이펙트가 보여주듯 능력 있는 사람의 작은 실수는 그 사람을 더 인간적이고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완벽하게 보이려 할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그 반대로 작은 실수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두 번째 반전, 도움을 받는 사람이 더 사랑받는다.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 벤저먼 프랭클린 이펙트가 알려주듯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보다 받을 줄 아는 것이 더 깊은 관계를 만듭니다. 부탁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고 그 경험이 더 큰 애정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반전, 부족함이 연결의 언어다. 완성된 존재는 감탄을 낳지만 결핍을 가진 존재는 공감을 낳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이어주는 건 감탄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서로의 취약함이 맞닿을 때 시작됩니다. 오늘의 실천 과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늘 작은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커피 한 잔 사다 달라도 좋고, 모르는 것을 물어봐도 좋고, 오늘 나 좀 힘든데 이야기 들어줄 수
있어? 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혹은 그냥 나 오늘 이런 실수를 했어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도 좋아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러면 약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아마 작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한 가지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족함, 불완전함, 결핍들, 그것들은 당신이 숨겨야 할 치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다른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재료들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지금의 당신, 부족하고 서툴고 때로는 엉뚱한 그 모습 그대로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 곁에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약간 부족한 당신이 그래서 더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벽해지려고 너무 애쓰고 있는 소중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에게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오히려 리더가 되는 이유. 이것도 반전이에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